이야기는 2010년 무렵 친구 B에게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B와 나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도 이상할이 많지 좋은 친구 관계는 이어갔다. 둘 다 서로의 집을 방문해 놀 정도였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고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주된 이야기 주제는 게임, 축구, 여자 이야기였는데 한 가지 웃긴 것은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B는 나를 비아냥대기 바빠했다. B가 말하길 자기는 여태껏 17년을 살면서 귀신은커녕 그런 낌새도 전혀 느낀 적이 없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던 친구였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귀신 타령이냐고 그러면서 면박도 주곤 했다. 이 친구는 공부도 잘했고 좋은 환경 속에서 험한 꼴이나 심지어 잔인한 사고, 시신, 극도로 징그러운 것들조차도 못 보고 자라왔다. 물론 귀신 자체도 포함이 된다. 몸은 상당히 마른 체형에 약했는데 재미삼아 놀래키고 그러면 아주 자지러질 정도로 깜짝 놀라 하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B를 굴려줄 생각에 흉가를 탐험하자고 제안했다. B는 유치하다며 거절했으나 나는 약을 올리며 겁쟁이라고 놀려댔다. 귀신 없다며? 무섭냐? 쫄았냐? 라고 B를 긁어댔다. 그런 낚시에 B는 걸려들었고 우리는 사건 사이트에 살자한 사람이 살았고 귀신이 나온다던 흉가 위치를 파악하고 그 동네로 향했다. 그렇게 흉가에 도착한 우리는 굳게 닫힌 대문 때문에 담벼락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집안 자체는 분위기가 냉랭해 보였다. 시간도 일부러 해질 무렵 가서 그런지 살짝 나는 긴장이 됐다. 하지만 B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는 뚱한 표정이었고 긴장감은 1도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곳저곳을 돌아보던 중 해가 완전히 저물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혹시나 싶어 가져온 플래시를 비춰가며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바람이 내부에 안 불다가 휙 하고 바람이 이는 게 느껴졌다. 나는 확실하게 느꼈지만 B는 그런 거에 무뎌서 그런지 못 느낀 듯했다. 나는 이거 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고 최대한 긴장한 채로 마음은 굳게 먹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안방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때 쎄한 기운과 함께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을 때처럼 사람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최대한 집중해서 그 소리의 내용을 알아들으려 했지만 무슨 소린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또렷하게 그 목소리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머물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B에게 이제 그만 가자고 했다. 하지만 B는 멍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B의 면전 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그러면서 B의 얼굴을 봤는데 마치 오에 홀린 듯한 얼굴이었고 뭔가 눈빛이 이상했다. 당황한 나는 B를 흔들어 깨웠고 그대로 질질 끌듯이 황급히 끌고 나갔다. 밖으로 나온 뒤에도 B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마치 유체이탈한 사람처럼 환상 속에 갇힌 것 같았다. 나는 정말 일 났구나 싶어 어떻게 해서든 B를 깨우려 했고 귀싸대기도 때리기 시작했다. 얼마 후 깜짝 놀라며 일어난 B는 자기가 왜 밖에 나와 있냐며 나에게 물었고 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줬다. 그러더니 B가 말하길 안방에 들어간 뒤로 기억이 없다고 했고 뭔가가 온몸을 짓누르는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몸이 무겁다고 말하는 B. 나는 설마 하고 생각했지만 그곳을 이탈하는 게 급선무였기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흉가를 다녀온 일주일 뒤 방학을 했고 그때까지 B의 신변에 큰 이상 징후는 느끼진 못했었다. 나는 방학 기간 동안 할 거 하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며 B를 보기 위해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B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했다. 무언가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고. 다른 때 같으면 놀려줬을 텐데 왠지 이건 장난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렇게 나는 다급히 B의 집을 방문을 했다. B의 어머니가 반겨주셨고 나는 B의 방으로 들어갔다. B의 눈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자꾸 뭐를 찾는 듯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나는 이거 거기 갔다 온 뒤로 탈이 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B는 그게 나를 노리고 있어. 나를 노리고 있다고. 라며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 판단하고 집을 나왔다. 그 후 나는 계약이 되기 전 B가 걱정이 되어 방문 목적으로 전화를 했으나 받지를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약이 되었고 등교를 하게 됐다. 하지만 B는 학교에 나오질 않았다. 그 다음 날도 B에게 전화를 또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B의 집을 방문했다. 초인종을 누르니 B의 어머니께서 나오셨고 나는 B를 만나러 왔다고 알렸다. 하지만 어머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B가 세상을 떴다고 충격적인 비보를 들려준다.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했고 어머님 말씀으로는 밤에 수면 중 심장마비로 운명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리 애가 약하다 해도 한창 때인 나이인데 자다가 무슨 심장마비인가? 라며 생각했다. 그 순간 불길한 느낌이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설마 흉가에 갔다가 살자한 귀신이 B에게 붙어왔고 그 존재를 알게 된 친구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고 그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경찰에다 내가 친구를 흉가에 데리고 가서 귀신이 붙어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B의 과학적 사인은 심장마비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도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